이제 요거는 이제 어레이인데요. 네. 요거 다중 배열 복사 이래서 이제 어레이를 그전에 저희가 나중에 배우겠다 하고 폴라 어레이만 잠깐 써봤습니다. 요것도 제대로 알진 않고 그냥 잠깐 써봤죠. 어레이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렉탱귤러 어레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를 사각형 형태로 배열을 하는 형태고요. 물론 배열을 할 때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숫자 지정하시거나 가로로 거리 얼마씩, 세로로 얼마씩 거리, 그리고 기준점은 어디로 오른쪽 상단으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옵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보시는 거고, 그리고 패스 어레이는 말 그대로 어떤 경로를 따라서 특정 경로를 따라서 얘가 배열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패스가 이제 직선일 수도 있고 사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패스를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신 다음, 그리고 어떤 객체를 옮길지 선택을 하시면 거기를 따라서 얘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요 선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진 거리를 줄 것이냐, 그리고 여기 얘네들 사이의 배열의 간격은 얼마나 줄 것이냐, 그리고 총 개수는 몇 개를 쓸 것이냐.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옵션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폴라어레이는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중심을, 특정 개체가 있어도 되지만 없다 하더라도요. 중심을 한번 먼저 찍으라는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중심을 찍어주시면 걔로부터 얼만큼 떨어져서 이 개체들이 이렇게 배열이 될 건지를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360도 영역 안에 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난 180도나 특정 30도 안에 배열을 할 것이냐, 이렇게 각도를 지정해 주는 방법과 그 각도 안에서 몇 개를 배열할 것이냐, 이런 옵션, 그리고 몇 도씩 얘네들이 떨어진 형태로 가겠다,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거라, 요 폴라 어레이와 패스 어레이는 내가 똑바로 서 있는 사각형이 요 선분을 따라서 내 형태를 유지하면서 배열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곡선형이거나 원도 곡선형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접선 형태, 그러니까 요 곡선의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접하는 형태, 수직 형태로 중심에서부터 이런 곡선들은 나름의 각 중심이 있죠. 저희가 이제 여기 나름의 중심들이 이렇게 각각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수직하는 이런 접선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배열을 할 것이냐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형태를 그냥 유지하겠다 그러면 요거 자체로 여기서 순서대로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는 거고요. 요 원래 있는 요 선분 개체의 원이나 이런 거를 따라서 회전을 하는 식으로 가겠다 그러면 얘네들도 이게 각각 돌아갑니다. 접선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렉탱귤러 어레이와 똑같이 요 선분에 한 줄만 배열을 할 것이냐, 여러 줄을 같이 또 배열을 한 형태를 계속 만들 것이냐, 요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중으로 여러 줄이 이렇게 배열하는 형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옵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처럼 사용하시다가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위쪽에 보면 리본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걔는 미리 보기 형태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확정을 해서 엔터를 쳐주기, 클로즈를 해서 엔터를 쳐주기 전까지 계속 미리 보기 형태가 변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변형을 줘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작도를 할 때 특정 사이즈를 보통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설계를 하신다고 볼 때는 요렇게 해보니까 조금 안 예쁘다. 아,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좋겠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서 변동하는 값이 생기죠. 예,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배열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저희가 캐드가 항상 대화식이라 그 명령을 입력하신 다음에 얘가 뭐라고 나한테 말을 거는지 보시고 그 다음 명령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지 보고 그 다음 명령을 입력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고, 걔를 이제 빨리 치시면 속도가 느는 건데요. 이렇게 리본 메뉴에서 뭔가 창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상황을 보고 해주는 것이 좋은 것들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원을 작도한다든가 홀을 작도하는 경우, 그리고 제일 이제 유용한 게 이겁니다. 어레이. 이제 오늘 배운 요 어레이가 그렇습니다. 요 상황을 보면서 변경을 주시면 돼서 좋죠. 예전에는 요렇지가 않아서 명령을 다 주고 다시 컨트롤 Z 취소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했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보실게요. 일단 사각형 배열, 선형 배열, 원형 배열이 있고, 요 어레이 리본 메뉴를 클릭을 하면 걔네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고,
나중에 사용한 게 맨 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레이 명령은 AR하고 이제 단축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AR하고 주셨을 때 요 렉탱귤러, 패스, 폴라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할 건지를 한 번도 못 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리온 메뉴 사용하시면 그 단계를 건너뛰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한번 저희가 해볼 텐데요. 지금 첫 번째 예제죠. 사각형이 있고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리본 메뉴가 활성화가 됐을 때 타입은 나 렉탱귤러 어리를 선택을 했다. 여기 왼쪽에 그 형태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왼쪽은 열 설정입니다. 두 번째 칸은 행 설정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콘을 뭐 열이고 뭐 컬럼 값이고 우리 이거 좀 기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이 몇 개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열인지 뭐 컬럼인지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이 아이콘을 보시면 이미지가 형상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요거 보고 그냥 아실 수도 있거든요. 네. 요거 몇 열로 할 것이냐. 네 개. 그리고 이렇게 보면 로우라고 해서 몇 행으로 할 것이냐, 몇 줄을 할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세팅은 4개의 색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변경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BT는 그 사이 값입니다. 얘네들이랑 이게 배열이 될 때 얘네들 간격이 있겠죠. 지금 컬럼 간격, 그러니까 열로 이렇게 배열을 했을 때 열 사이의 간격은 몇으로 줄 것이냐. 네. 그리고 요 밑에 토탈은 총 45만큼의 거리 안에 내가 4개를 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45로 보고요. 거기에서 4개를 배치하는 형태로 얘네들이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고요. 요거 사이의 간격이 이제 값이 나오겠죠? 저희가 15, 15, 15 이렇게 간격이 돼서 간격 값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는 30이에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쪽 중심까지의 거리가 30인 거죠. 그리고 지금 비팅값, 간격값은 15씩이라서 이쪽 15, 이쪽 15인데 총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30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개수를 요 사이값을 확정을 주시고 픽스를 한 다음 요 줄수를 늘려주시면 얘네들 간격을 유지한 채로 얘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토탈값이 자동으로 변해서 오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토탈 값을 확 픽스를 주신 다음에 개수를 주시면 내가 사이 값을 계산을 안 해도 알아서 계산을 해서 배치를 줍니다. 네, 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보면 레벨을 이제 3D 상에서 그 지축 값으로도 얘네들이 늘릴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아이콘이 약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셔도 보시고 바로 아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3D 상에서 할 거니까 안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맨 끝에 이제 클로즈하고 닫기 전에 계속 이 변경값을 보시면서 나중에 여기 확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 속성 설정에서 베이스 포인트가 있어요. 기준점을 선택해 주는 거고요. 왼쪽에 어소시에이티브에서 번개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지난 시간에 지난주죠. 저희가 이제 컨트롤 3번을 해서요. 네, 컨트롤 3번을 클릭하셔서 애초에 요거 그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뭔가를 뺐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변기 이런 형태하고 그리고 뭐 나무, 자동차 이런 게 미리 자주 쓰는 것들이 몇 가지 들어와 있었는데 캐드에요. 이제 그 창을 활성화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번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번개 모양 아이콘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개는 얘네들을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해서 계속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령을 종료하시고 도면을 완성할 때까지 여러분이 요거를 뭔가 익스플로드로 깨주지 않으시면은 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배열값을 변경을 계속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클릭을 이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종료를 하시면 계속 수정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대신 내가 얘 중에서 요 가운데 있는 일부만 하나 지우거나 얘만 따로 이동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면 얘네들은 한 덩어리의 개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한 번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각각의 사각형으로 분해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다시 익스플로드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이 사각형 자체가 분해되면서 한 번씩 다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계속 하위 단계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나 익스플로드를 안 하고 그냥 요거를 불을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불을 꺼놓은 상태로 들어가시면 익스플로드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각각의 사각형으로 이미 벌써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대신에 이제 어레이 간격을 수정해 주겠다면 다 지운 다음에 다시 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웬만하면 이제 연결된 상태로 쓰시고
그리고 이제 떼주시면 되니까 어차피 익스플로드고요. 예. 이제 저는 그 방법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어소시에이트 연관 관련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보시면서 몇 번 해보시면은 이제 쉽게 가실 수 있고요. 요게 지금 아래쪽에 명령창을 내가 어레이 엔터 그리고 뭐 렉탱귤러 타입 엔터 이렇게 하셔서 오시면 요런 것들이 뭐 관련 있게 할 거냐, 기준점 변경할 거냐, 뭐 개수 줄 거냐, 간격값을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열로 줄 거냐, 로우로 줄 거냐, 일일이 명령을 여러분이 클릭하시면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식이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썼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뭔가 형태들을 분할해서 땅을 분할한다고 했을 때 같은 모듈의 어떤 것들을 계속 취소를 하고 계속 다시 들어오고 막 해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요렇게 보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죠. 요거를 리본 메뉴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다중배열 복사 중에서 패스 어레이죠. 패스 어레이를 선택하셨을 때 역시나 똑같이 타입이 이제 패스로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아까 그 렉탱귤러랑은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개수나 사이 값을 주실 수가 있고 지금 보면은 요 개수나 토탈 값이 비활성화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하나를 설정을 해주시면요. 나머지 것도 비활성화되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는 로우는 그 얘를 따라서 지금 요 패스를 따라서 한 줄만 이렇게 배열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이 카운트를 눌러주셔서 막 세 줄 이렇게 하시면 요 위로 이제 세 줄이 더 생성이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요 간격값은 요 줄의 간격값입니다. 요 패스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지게 그릴 것이냐. 그거고요. 이거 지금 전체 15이 똑같은 거는 지금 줄을 한 줄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여러 줄을 주시면 전체 값이 똑같이 되겠죠. 이제 렉탱귤러에서 보셨던 거랑 똑같이. 그리고 레벨 값은 셀기 역시나 셀기니까 저희 안 쓰겠죠. 그래서 그 렉탱귤러보다는 저희가 건드릴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한정적으로 쓰실 수는 있지만 요렇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관련이 있게 해서 한 덩어리로 애초에 묶을 것이냐 지금 베이스 포인트를 어디에서부터 할 것이 지금 이렇게 파란색 그립점이 있는데요. 그게 기준점이고요. 이 패스는 그 방향입니다. 예, 간격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를 여러분이 클릭해서 이렇게 늘려주시거나 줄여주시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사각형들이 간격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그거고요. 요 이제 탄젠트 방향 뭐 이제 방향 바꿔주는 거고요. 여기 온라인 아이템이 아까 그겁니다. 정렬 옵션. 접선 형태를 따라서 내 형태를 유지한 채로 돌 것이냐, 회전을 하는 채로 이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폴라어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에서부터 몇 개를 배치할 것이냐, 근데 각도가 이렇게 있죠. 360도 안에 6개니까 뭐 저희가 이제 6으로 나누면 60도가 되겠죠. 사이가 각도가 60도라고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 각도를 37도씩 배열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주시면요. 알아서 이제 이게 뭐 움직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360도가 아니라 뭐 한 85도 안에 개수를 특정 얼마를 하겠다고 엔터를 주시면요. 그러니까 엔터를 하셔도 명령이 끝나진 않습니다. 요거 클로즈를 누르실 때까지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요 미리 보기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서 주로 이렇게 폴라어레이는 뭐 기계 작도하시는 분도 쓰지만 저희가 이제 공간 쪽에서는 테이블 배치할 때 테이블을 따라서 의자를 배치한다 이런 때 좀 좋겠죠. 그거 때 보시면 되고요. 요거 로우는 몇 줄을 만들 거냐 지금 한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건데 여러 줄 선택하시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러 줄이 생기겠죠. 여러 줄이 생기시는 거고요. 이제 한 줄이고 요 비틴도 요 중심에서부터 거리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줄이니까 똑같이 15. 레벨은 3 되겠죠.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는 아까랑 똑같이 한 덩어리로 묶을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래서 수정을 계속 볼 수 있느냐 아니냐고요. 요거는 이제 기준점 처음 시작하는 점입니다. 요거를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요. 베이스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 그립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지금 폴라 형태냐 아니면 패스 형태냐 아니면 렉탱귤러 형태냐에 따라서 그립점 개수와 형태가 약간 용도가 다른데요. 지금 폴라 어레이일 때는 가운데 중심의 한 개랑 시작점 베이스 포인트에 일단은 그립점이 네모남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얘네들의 각도값이나 개수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직접 창에다가 주시질 않고 얘네들을 끌고 가도 똑같은 현상이 이제 발견을 보실 거예요. 아마 여기 숫자도 따라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요 방향은 내가 오른 그 시계 방향으로 돌 것이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 것이냐 방향이고요. 요게 왜 관련이 있냐면 지금 360도 안에 6개 배열하는 거는 무관하겠죠. 우리가 볼 때는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270도 안에 내가 10개를 배치하겠다 하면요. 베이스 포인트에서부터 이쪽으로 270도를 돌 것이냐 아니면 베이스 포인트로부터 이쪽으로 270도를 돌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로테이트 아이템도 이제 뭐 같은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요 접선을 따라서 회전을 하면서 돌 것이냐 아니냐 이거죠. 아까 그 패스 형태랑 똑같은데요. 이게 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앞에 예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각도값이, 사이값이 15라는 얘기는 중심에서부터 그 다음 중심까지의 거리예요. 그게 15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각형에 그 다음 사각형이 이렇게 간격이 있으면 여기가 15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중심에서부터 중심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요. 요 간격에는 요 원래의 객체의 그 가로 길이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조금 빠르거든요. 그러면 요 간격값이 만약에 지금 보면은 반만큼 보인다. 만약 간격이 내가 떨어뜨리고자 하는 건 5였어요. 그럼 사각형이 가로 길이가 10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15 간격만큼 떨어진 형태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요 간격에다가 간격이 x라고 볼게요. 간격에다가 나의 객체가 갖고 있는 그 가로 길이가 있죠. 그거 하나를 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떨어진 간격이 만약에 y다. 그러면 y에다가 내 간격, 요 객체의 세로 길이가 있겠죠. 예. 그거 한 개를 더한 값이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많이 착각하시거든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저희 10의 10짜리로 해주실게요. 10의 10짜리로 해서 사각형을 그려보시고 이제 나갈 건데요. 렉탱글 해주시고 엔터 기준점 찍으시고 10 탭 그죠? 10 엔터 해주시면 되죠. 10의 10짜리 이제 정사각형을 어레이를 할 겁니다. 여기 지금 폴라 어레이인데요. 요거를 선택하면요. 폴라 렉탱귤러 어레이인데요. 어떤 객체를 이제 어레이 할 것인지 렉탱귤러 어레이 렉탱귤 돼 있죠.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지금 한 개 발견됐는데 제가 확정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 선택 취소를 하거나 다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저희 취소하겠습니다. 직접 명령 취소하고 다시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요거를 객체를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요거 자체를. 나는 어차피 얘를 렉탱귤러 어레이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렉탱귤러 어레이를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미리 보기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빨리 가시겠다면 선택하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기본 세팅이 4개랑 3개가 되어 있고요. 사이 간격이 지금 15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요 사이 간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겠죠.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 간격이 15기 때문에요. 내 거 요거 10을 뺀 5가 요 간격을 하고 싶다. 5를 주고 싶다. 그러면 15인 거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 사이 간격을 5가 아니라 한 25를 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 요 간격 25 더하기 내 거 가로 지금 우리 10의 10짜리 그랬죠? 10을 하셔서 35를 입력을 해줘야지 25만큼 떨어지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볼게요. 여기다가 사이 값을 35 주시고 엔터를 하시겠습니다. 명령을 종료된 게 아닌데 이렇게 미리 보기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25만큼 간격이 지금 여기 떨어지셔서 배치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간격에 내 거 개수 한 개를 더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덧셈을 할 필요가 없이 지금 35 간격씩 해갖고 총 4개가 됐기 때문에요. 여기 중간에 35, 35, 35가 3번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 토탈 값은 105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거를 보시면 지금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의 총 거리인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게 더 어려우실 수 있는데 4개를 배치를 했을 때니까 4개 전체에서 1개를 뺀 만큼이 이제 총 내가 몇 개를 간격을 갖는지라고 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조금 어려우시면 이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예, 3개죠, 3개. 네. 3개 곱하기 아까 35 이렇게 된 게 전체 요거 토탈이라고 보시면 되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요 지금 로우도 줄 쓰죠. 이번에는 아까 이 지금 15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3개. 그래서 전체가 여기 1개 15랑 여기 1개까지 해가지고 2개인 거죠. 3개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2개가 되기 때문에 간격 2개 곱하기 15니까 30이 된 겁니다. 이제 보시면 그런 건데요. 요거 역시나 지금 간격이 5만큼 떨어뜨리고 싶었기 때문에 내 거 하나 길이를 세로 길이를 더해서 15를 간격을 주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동일하게 나 여기 간격은 얘도 25를 잡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 값이랑 똑같이 35를 주시는 거죠. 25 더하기 10.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요게 아니라 전체 요 사이를 아는 겁니다. 얘하고 여기를 나 전체 80을 주고 싶다. 근데 배치는 이렇게 3개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죠. 그러면은 여기 전체 값을 80으로 변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여기 사이 값을 일단 35로 한번 줘볼까요? 35하고 엔터를 해주시면 똑같이 좌우가 똑같이 25씩 간격이 벌어지신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 전체 값, 여기 전체 값에 가서 80 간격에 3개를 배치하고 싶다 하시면 80하고 엔터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사이 간격을 계산을 합니다. 비트인 값을 40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요게 지금 렉탱귤러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다른 거는 보실 건 없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파란색 점이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포인트죠. 여기 베이스 포인트 요거고요. 그러니까 리본 메뉴에서 클릭 안 하시고 여기서 바로 작업창에서도 그게 변경이 가능하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저희가 개수예요. EA라고 보시는 거죠. 개수. 전체 몇 개를 늘릴 것이냐. 그리고 여기 중간에 화살표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간격값입니다. 간격. 지금 저희 간격 35고 얘는 세로는 40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리본 메뉴에서 안 건드리고 작업창에서 이 그립 여기 가져가면 설명은 나옵니다. 이렇게 가져가니까 로우 3개 이렇게 나오죠. 얘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요. 이렇게 개수가 늘어나는 게 보이십니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늘리실 수가 있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을 하셔갖고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간격을 좁히고 늘리고. 그러니까 내가 특정 치수가 아니라 모양을 보고 해주시겠다면 이것도 괜찮죠.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클릭해서 지금 이렇게 간격을 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숫자를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 20 해볼까요? 20. 네. 그러면 이렇게 20 간격. 내 거 하나 10에 여기 10 간격이겠죠. 그래서 20하고 간격이 조정되는 거고요. 얘도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늘려서 조정하실 수 있는데 하시면서 숫자 입력하시면 돼요. 나 5개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5 엔터 해주시면 알아서 5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직 어레이는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관이 지금 해제가 된 상태예요. 요거 한번 클로즈하고 보겠습니다. 클로즈하고 보면요. 연관이 해제된 상태로 클로즈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사각형이 그냥 여러 번 다중 복사가 된 형태로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Z를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렉탱글러 어레이를 클릭할게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와 있는데 연관 이 상태를 번개를 체크한 상태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클로즈를 해주시면요. 얘는 선택을 할 때 객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네. 어레이 상태로 다시 들어오고요. 어레이 편집 모드로 다시 들어옵니다. 네, 그렇다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이제 카운트 늘려주실 수 있고 중간에 사이 거리도 늘려주실 수가 있죠. 숫자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기준점 자체를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어레이다.
그러면 나 이거 하나만 여기 있는 거 두 개만 지우고 싶은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된다. 아니면 요거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엔터에서 지우개 명령으로 들어오시고 선택을 하실 때 걔만 선택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때도 저희가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얘만 이거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요거 이렇게 선택하시고 X 엔터 해주시면은 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각각의 삼각형으로 선택이 되실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분해 한 번 더 하면 되니까 그냥 연관되게 사용하시면 계속 수정을 하면서 얘네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그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라인을 따라서 얘네가 배열이 되는 거랑 볼 텐데요. 얘 렌트하고 한번 사선을 F8번을 해제하셔서 사선을 하나 만들고 하나는 보고요. 엔터 해주시고 아직 저희가 곡선 그리는 걸 배우질 않았습니다. 진도가 아직 거기가 아닌데요. 지금 드로우 영역에 보셨을 때 요 드로우 화살표를 눌러서 확장을 해보시면 요 지금 우리 핀을 찔러시면 여기 항상 열려있는 형태라고 보셨죠? 여기 보면 곡선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스플라인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이제 커브 형태의 곡선들인데요. 그려주는 방식만 다른 형태고요. 같은 애예요. 일단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갖고 곡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하고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하나가 더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P 타입이냐 컨트롤 버티스 타입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걔가 지금 요거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배우실 건데요. 네, 한 번 들으시면 나중에 더 편하니까. 요 두 가지가 지금 요거 두 개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그리셔도 간에 어차피 변경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모양도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지금 저희 그립점 이렇게 있죠. 걔네들이 이동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만 일단은 클릭하셔서 그려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두 개를 따라서 이제 변경하는 거 보실 텐데요. 요거를 저희가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한 개랑 또 하나 더 요건 좀 이동을 해가지고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스 어레이여야 되겠죠? 일단은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패스 어레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패스 어레이를 했으면 명령을 먼저 주면 어떤 패스를 기준으로 너 할 거냐, 어떤 객체를 패스에 따라서 어레이를 할 거냐를 물어봅니다. 일단은 객체를 선택하고 패스 어레이 선택을 하시면요. 어떤 패스인지만 정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알아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거든요. 미리 보기가 나오고 지금 여기 간격값 15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희가 간격값을 변경 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아까 렉탱귤하고 다르게 이제 그립점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이렇게 변경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입력을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간격 한 30 이렇게 볼까요? 네. 그럼 이렇게 30 간격으로 벌려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우는 한 개라 15, 15. 요 패스에서부터 15 떨어진 간격인데 계속 10 이제 전체가 15겠죠. 그럼 여러분이 요거를 두 줄 한번 줘볼까요? 두 줄. 2하고 엔터를 주시면 두 개로 가되 15 간격씩. 저희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 레벨은 3니까 그리고 지금 연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료를 하시면 얘네는 계속 수정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금 아까와 다르게 로우를 주고 났더니 이쪽에 화살표가 하나 더 생겼죠? 여러분이 여러 줄을 더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여기 활성화된 것만 볼게요. 지금 온라인 아이템이라고 해서 얘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인데요. 요거를 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제를 하시면요. 해제를 하고 약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시간 처리되고 네. 이거 직사각 형태, 이거 사선이라서 돌아가지 않네요. 네, 요건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클로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이 살아있죠, 어레이가. 요것도 역시나 EX에서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그냥 클로즈 하겠습니다. ESC 하시거나 클로즈 다 눌러주시면 돼요. 이 곡선을 따라서 배열하는 걸 봐야지 얘네들이 돌아가는 형태도 보실 수가 있죠. 요거 선택해 주시고 우리 패스 어레이 가겠습니다. 그럼 패스 너 어떤 거 할 거냐 물어보죠. 그래서 요거 선택해 주시면요. 요렇게 돌아가는데요. 지금 얘네들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모양이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역시나 똑같죠. 몇 줄 할 거냐. 줄 눌러볼까? 두 줄. 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미리 보기가 나오고 변형이 되고요. 간격값을 저희가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10 정도만 해볼까요? 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와 다른 형태로 배열이 되는 거 보이시죠? 지금 내 원래 방향 사각형에 똑바로 서 있는 거는 유지한 채로 이 패스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요거 활성화를 시키시면 얘네들도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네 모양 자체가 회전을 하면서 요 접선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요, 예, 지금 뭐 80으로 제가 그렸네요. 예, 임의대로 그냥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냥 보는 거니까요. 요거를 아까 그려놓은 사각형 하나를 옮겨서 볼게요. 네. 사각형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 이제 어레이 종류 중에서 폴라 어레이를 선택하시면요. 어떤 거를 중심으로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겠냐를 물어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 그런 경우거나, 어떤 기준으로 되는 뭐 원이나 타원이 있다면 걔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니어도 얘네들은 그 폴라 어레이니까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통 테이블 배치하는데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요거 개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제 폴라 어레이를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나시면 이제 보면 센터를 찍어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개체를 약간 스치시고 이렇게 가서 센터 찍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360도 거기에 채우는 형태죠. 필 이렇게 나와 있고 360도에 6개를 배치한다. 그럼 얘네들끼리 지금 알아서 계산을 60도씩 지금 나눠주고 있고요. 요것도 지금 몇 줄 할 거냐. 한 줄이기 때문에 19, 15 간격 떨어진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여러분이 뭐 한 3줄 넣는다면 3하고 엔터 해주시면 이렇게 3줄까지 보이죠. 네, 일단 다시 한 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요 폴라 어레이의 경우에는 가운데 내가 중심 기준이 되는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는 형태고요. 지금 요거는 시작 기준점입니다. 베이스 포인트 시작점이고요. 요거는 지금 회전하고 있는 간격이죠. 지금 60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지금 디렉션인데 네, 지금 왼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이 원래 정방향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방향을 바꿔주시고 싶으면 요거를 선택해서 불이 꺼진 형태로 두면 되시죠. 일단 한번 보시면 이렇게 꺼져서 보겠습니다. 기준점은 그대로고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뀌죠.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로테이트 아이템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사각형으로 시작을 했죠. 요거였습니다. 걔가 이렇게 원을 따라서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해제하시고 보시면 요게 지금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내가 서 있는 이 사각형 형태는 유지한 채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테이블에 의자가 배치되어 있다면 회전을 같이 회전값을 쓰시겠죠. 근데 그냥 작도상 이렇게 배열이 되거나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요거 일단 클릭을 해놓고 보겠습니다. 요거 번개 모양도 연관이죠. 관련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이스 포인트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고요. 요것도 지금 아이템 개수 6개인데 여러분이 뭐한 30개 엔터 해주시면 알아서 360도를 30으로 나눠서 12도씩 분할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개수는 10개 보겠습니다. 10개 360도 10개로 하니까 36도씩 나눠졌는데 나는 얘를 그 108도 안에 10개를 주고 싶다. 108로 하고 엔터만 그냥 치겠습니다. 그러면 108도 안에 그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108도 안에 나 총 10개를 배치해서 12도씩 분할이 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요. 여러분이 이 특정 값만 변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360도. 그리고 일단 클로즈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얘는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살아있죠. 네,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그립점으로 이렇게 이동도 하실 수가 있고요. 개수, 전체 개수. 그리고 뭐 시작점, 위치 뭐 바꾸실 수 있고 이렇게. 중심도 변형하실 수 있죠.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클로즈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나 각자 이 중에서 뭐 몇 개만 빼겠다, 지우겠다, 아니면 트림 하겠다, 뭐 이 변형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X 엔터에서 분해를 해주시면 이제 각각의 사각형으로 어레이가 분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중배열 복사 중에서 폴라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